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종은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세 개의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간장 한 사발, 새치 세 가닥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SNS에 올라온 글이었죠. 무슨 네. 말입니까? 간장. 예. 뭐 간은 안철수, 예, 장은 장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왜 그럼 안철수 의원을 간이라고 표현했느냐? 예. 이게 좀 뭐 상당히 좀 나쁜 어투로 좀 많이 사용하게 해온 것이긴 한데 간을 많이 본다 그래서 간철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장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저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설왕설래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알아들을 분들은 다 알아들을 것으로 보고 뭐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간장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네이밍이 아닌가. 간,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쁜 지가 한 몇 년 돼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나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대립 전선이 오랫동안 그어져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당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특히 윤리위원회를 7월 7일 날 앞두고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의도적으로 전선을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 지금 윤핵관들이 나를 흔들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예전부터 안철수 의원도 예전부터 당에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거를 본인을 윤핵관들과 손을 잡고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좀 피해자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2030 뭐 당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좀 뭉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데 네. 당원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저 페이스북 전에 보면 한 사흘 전에 당원 많이 가입해가지고 개혁 좀 해달라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싸움을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과 그리고 개혁을 막으려는 어떤 뭐 측근 윤핵관 아니면 뭐 친윤계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선을 계속 넓히는 게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좀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의도적인 저런 싸움 걸기가 조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말 행사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좀 가까이 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불편한 기색을 좀 보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불쾌감을 좀 표시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 뭐 자기 정치 세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제가 보건대는 세도 좀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배현진 최고하고 뭐 악수 패싱을 한다거나 네. 아니 뭐 악수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좀 이렇게 속 좁은 행보를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제 이 엊그제 있었던 이 백선엽 전 이제 백선엽 장군 네. 뭐 2주기 추도식이었죠. 저 자리에 참석했어도 안철수 대표 전 대표하고 설령 좀 과거부터 좀 오래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찌됐건 본인이 대표잖아요, 당의 네, 대표.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대승적 차원에서 네. 이렇게 접근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이철우 경북지사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앉아서 뭐 대화도 안 나누고 이런 그 좀 모습을 또 좀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전선 확대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전선이 거의 지금 전방위로 확대가 된 그런 그 상황인데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게 과연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것, 당대표 지키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너무 지금 본인의 그 입지 자체를 스스로 지금 자꾸 좀 가두는 그런 형국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 간장하고 그 새치에 대해서
물어봤더군요.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이 새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SNS에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 들이킬 듯이라고 쓰셨는데 네. 혹시 강이 안철수, 장이 장재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SNS에 발표하는 입장에 대해서 따로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놓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흰머리 게시글 올리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에 충돌이 있었던 의원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 해석 그런 게 어떤 의미세요? 제가 원래 남에 한 개씩 만났는데 3개 나가지고 특이해서 올렸습니다. 예.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네? 스트레스 많으세요? 스트레스는 거의 없고요. 예. 지금 뭐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저는 글쎄요. 지금 당이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합니다. 신정부도 항상 그렇고 당이라는 것도 개혁 동력이라는 건 유한한데 그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대답은 뭐 그러니까 긍정이고 사실상 긍정이고 두 번째 이제 새치 얘기인데 새치 무슨 뜻으로 해석하셨습니까? 뭐 세 개를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딱딱딱 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안철수 의원, 뭐 장제원 의원, 배현진 의원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네. 오해가 있으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정정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NCND 뭐 인정도 부인도 안 하는 거는 사실상 인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부연 설명 안 한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부연 설명 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정치 싸움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한니발이냐 스키피오냐 가지고 막 언론들이 막 각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스키피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인이 유리할 때는 또 해석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더 세게 들어가면 해명하면은 설명을 해주면은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은 거죠. 네. 평론가님은 저 SNS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새치가 한 개씩만 이제 나오던 게 갑자기 3개가 나왔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본인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바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글쎄요. 겨우 3가닥 정도 가지고 왜 저러실까?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많이 나실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이 전선 확대해서 좀 본인이 싸움을 더 치열하게 전개하면 할수록 막 본인의 새치 그 숫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좌충우도 여러 곳을 이제 그 전선을 넓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건 나다 이제 이런 그 발언들을 하면서 또 이제 오찬 했었냐 안 했었냐 또 설왕설래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었고 오늘 대통령 출국하는 데는 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죠? 일단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그 윤리위원회가 22일인데 그 직전에 이제 만찬을 비공개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만찬이었군요. 예, 만찬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전에 강용석 이제 전 의원, 강용석 후보가 한국경제하고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김은혜를 공격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한 며칠 뒤에 대통령실에서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라고 그게 시차가 있었어요. 한 나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통화를 사실상 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이 통화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전 의원한테 선 긋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언론인들은 잘 아는데 동아일보가 아예 없는 걸 썼을까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석을 두고 만찬은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가 뭐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선을 그었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권력의 풍향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선 그었구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위태롭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그 배움까지 이어지는 건데 배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역시 또 선을 그었구나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대통령까지 어느 정도는 선을 그은 상황. 그러면 이제 당대표의 운명이 7월 7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준석 대표랑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확대 해석할 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인지상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뭐 윤핵관 내지 친윤계하고 어찌됐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 통화 늘 하는 거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 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직접 개입해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이 당의 일에 대해서 개입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총재냐 뭐 이런 얘기도 당장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대표하고 대통령은 수시로 만나야 되는 사이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안들, 정치적인 사안들, 예. 또 뭐 정책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주 만나는 게 좋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이게 타이밍상 참 이제 묘한 거죠. 윤리위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또 한창 윤핵관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는 시점에 만났다라고 하면 네. 이게 자칫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보건대는 윤핵관들 사이를 약간 갈라치기 전략을 지금 하고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거리 두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향후에라도 네. 대표와 뭐 이 대통령이 만나야 될 일이 사안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그걸 뭐 일부러 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